아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까 시간에 C부분까지 진행을 했는데 D부분부터 해서 다시 보도록 하죠. 네. 집 이쪽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읽다 보면 글자가 좀 걸릴 만한 게 있어요. 볼게요. 왕부모댁 제삿날 밤 열 나흘 새벽 달빛을 밟고 6월이가 이곳 제사밥을 먹고 나서 자 어떤 단어가 눈에 좀 거실럭거렸어야 되는데 어떤 단어가 그렇죠. 제사라는 게 걸려있죠. 제사라는 건 생명의 이미지입니까? 죽음의 이미지입니까? 그렇죠. 네.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시어를 두 번이나 반복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에피소드는 이 작품은 어떠한 일을 갖다가 언급을 하고 있는 작품이었죠. 출생, 그렇죠. 탄생,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얘기였어. 근데 그날에 구체적인 장면들이 주어진 이 뒷부분에서 구체적 장면 서술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단어가 제사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은 내 출생이, 내 탄생이 뭔가 축복받고 되게 아름다운 그러한 날에 태어난 느낌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시대, 혹은 아니면 암울한 시대, 혹은 아니면 죽어버린 시대에 태어난 느낌입니다. 죽어버린 시대에 태어나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탄식 혹은 안타까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의도? 내가 태어난 것이 되게 한스럽고 되게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새 생명을 얻어서 태어났지만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죽어버린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먹고 나서 희미한 등잔불 장지 안에 장지라는 거는 이제 방과 방 사이에 있는 문을 얘기를 해요. 법문 용례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로 자, 요 부분 여기 이제 어떠한 인식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법문 욕례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로 사대주의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당시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것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어떤 놈은 일본의 힘을 빌리자, 어떤 놈은 청나라의 힘을 빌리자, 어떤 놈은 러시아의 힘을 빌리자 라고 하면서 어디에 기대서 우리를 지키려고 했단 말이야. 그게 사대주의예요. 자주적이지 못하고 이쪽에 힘을 빌려서 좀 꼽사리 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쪽에 힘을 빌려서 꼽사리 남아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뭐가 없는 모습? 주체성을 잃은 모습이죠. 독립성을 잃은 모습이에요. 그러한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 왜 욕된 후예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자신의 출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느낌의 부정적 인식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시대가 이따위 이 모양이라니 라는 느낌이죠. 내가 태어난 나라가 이런 나라라니 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후회로 세상에 떨어졌나니, 세상에 태어났다가 세상에 나왔다가 아니라 세상에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무슨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하관적 이미지. 그래서 계속 출생이지만 생명을 부여받았지만 아름다운 사건이지만 되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갖다 그려내고 있는 이유는 내가 태어난 시대가, 내가 발담아야 할 국가가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 그래서 신월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신월같이 뭐뭐처럼 뭐뭐인데 뭐뭐이냐? 그렇지, 직유법. 직유법인데 이 신월이라는 거는 초승달을 얘기를 해요.
초승달은 뭔가 모자른 이미지, 이지러진 이미지, 작은 이미지, 연약한 이미지가 있어요. 보름달처럼 꽉 차있고 밝고 그런 이미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 초승달이 의미하는 건 뭐 불완전 전 혹은 불완전 혹은 위태로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요 불완전한 뭐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이 태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기술 가정 시간이나 생물학 시간에서 배웠겠지만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이를 외부의 어떤 자극 혹은 아니면 외부의 어떤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뭐 세균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게 아이를 감싸고 있는 태반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태반이 어떻게 생겼어? 보름달처럼 완전하고 꽉 차있고 좀 튼튼해야 되는데 초승달처럼 되어 있다라는 건 불완전하고 되게 위태위태로워요. 그렇다면 이 태반은 나를 지켜줄 수 있어 없어? 근데 자, 그건 아이의 입장이고, 이 아이가 태어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국가는 이 국민을 지켜줄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 속의 태반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일제강점기를 맞이해야 하는 슬픈 현실이죠. 슬픈 민족의 현실입니다. 슬픈 현실 혹은 뭐 운명을 얘기를 해요. 이 태반이 힘이 있었으면, 이 태반이 온전했으면, 이 태반이 튼튼했으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겠죠. 이 태반처럼 국가가 튼튼했고 국가가 강력했고 국가가 힘이 있었으면 국민을 지켰겠지, 주권을 지켰겠지. 근데 그래서 그러지 못했어. 그러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에 나는 태어났다라는 거죠. 자, 떨어졌나니 내 스스로 고고의 곡성을 지른 것이 아니란만, 여러분들 뭐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태어나면 응애하고 뭐 애가 잘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공기팡팡을 해서라도 울게 만들어요. 왜? 뭐 이제 기도나 이런 쪽에 양수가 차 있으면 저거 할 수 있으니까, 익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기팡팡을 해가지고 응아하고 울면은 그제서야 이제 폐호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공기팡팡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내 스스로 지른 것이 아니련만 이라는 거는 그냥 울음이라고 해도 되는데 고고의 곡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곡성은 사람이 죽어서 슬프게 크게 우는 소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슬퍼서 우는 소리를 냈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딱 태어나고 봤더니 1908년에 태어났는데 2년 뒤면 일제강점기 돼. 그지 같네 라고 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운 게 아니라 어차피 태어나자마자 울은 건데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냐면 너무나 슬픈 울음이었어. 왜? 결국은 뭐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민족의 역사에 일제강점이라는 부정적인 역사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 탄생의 울음과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화자가 일제강점기에서 겪고 있는 슬픔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고리가 돼요. 그때 이 일제강점기가 올 거라고 슬퍼서 운 건 아니겠지. 근데 그때 울었던 게, 그 울음이 사실은 이것을 위한 게 아니었을까? 이 일제강점기를 슬퍼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련만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대요. 명이나 길라하여 할머니는 돌매라 이름 지었다오. 이름이가 돌산이에요. 돌산아 산돌아. 자 어쨌든 이렇게 이름을 사실 천하게 지으면 예전에는 그 명이 길게 간다라는 그 토속신앙 혹은 민족신앙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좀 후지게 지으면 저승사자가 명부의 이름을 보고 에이씨 이름이 되게 후지네 라고 하면서 다른 애들부터 데리고 가서 후진 애들은 나중에 데리고 가서 명이 길어진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 같은 그 전통 민족신앙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돌매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앞에 명이나 길라고 하여 라는 얘기는
뭘 걱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명이 짧을까봐. 왜 명이 짧을까봐? 시대가 암울하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바꿀 수 있는 게 없어. 해줄 수 있는 건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음으로써 오래라도 살아남아라 라고 지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극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일제강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고는 그거밖에 없는 거야. 천한 이름을 받음으로써 오래 살라고 하는 거 정도. 그래서 자신의 출생기를 굉장히 암울하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부분 나가기 전에 제가 아까 전에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3번 문제에 있는 보기를 먼저 보고 방향성을 확인한 다음에 작품을 보도록 하죠. 3번 문제 보기 박스 보시면 김춘수는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다. 이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작품은 애초에 모티브를 삼은 게 그림이구나 라는 거죠. 샤갈이 그림, 나와 마을이라는 그림이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얼굴이 올리브빛이면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당나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림에서 저는 뭘 떠올렸냐 하면 슈렉을 떠올렸는데 슈렉하고 동키하고 있는 느낌인데 저는 이 그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슈렉하고 동키밖에 떠오르지 않았어. 근데 어쨌든 그렇다 칩시다. 거기에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눈망울을 중심으로 보고 있고 그 눈망울에 비친 마을을 인상 깊게 봤대. 그래서 이제 그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작품을 그 그림으로 맡은 인상을 모티베이션해서 창작을 한 겁니다. 자, 요 부분 이제 괄호를 칠 텐데, 또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로 이루어진 샤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은 그림에는 초현실주의적 감각적 인상이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시에서는 뭘로 반영을 했느냐,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형을 했다. 요게 요렇게 변했구나. 그림에서는 이질적인 이미지들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시에서는 고향에 대한 이미지, 다양한 이미지로 갖다가 요렇게 대형시켰군. 오케이. 그거 하나 확인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칠 건 이는 봄을 맞은 생동감. 생동감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메인은 생동감. 그리고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 그리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리움. 요 두 가지의 정서가 메인으로 갖다가 이 작품에서 드러나고자 한 거구나. 그것을 형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작품을 볼 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어떠한 감각적 표현, 그러니까 이미지들이 이질적인 것들이 연속되어 있는 병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 하나,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생동감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자 했구나 만 이 보기를 통해서 건져간다면 이 작품을 읽을 때 배경지식이 1도 없이 읽는 것보다는 방향성을, 해석의 방향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기 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할게요. 자, 제목 더럽게.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자, 파란색을 리필해왔어요? 자, 샤갈의 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 이름은 아니에요. 그쵸? 자기네 동네 이름이 샤갈 마을이더라? 없죠? 자, 이 샤갈 마을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식은 아니야. 이국적인 느낌을 줘요.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마을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상적인 공간이에요. 그러한 공간을 뭘로 삼고 있어요?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죠. 3월에 그러한 공간에는 3월에 눈이 온대요. 눈. 이 문자로는 눈. 자, 눈이 오는데 이 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일단 흰색
이미지니까 색채 이미지가 있죠. 요 색채 이미지를 기억해 놓는다면 보물바라고 서 있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자 일단 관자놀이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텐데, 관자놀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관자놀이입니다. 그쵸? 그리고 관자놀이는 뭐라고도 하죠? 그렇죠. 급소예요. 여기, 그렇죠? 여기, 네. 그렇게 있는데, 왜? 자,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급소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와 직결되기 때문에 급소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 관자놀이는 생명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 관자놀이는 생명과 연관되는데, 그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 정맥은 여러분들 손등을 보시면 퍼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핏줄이 정맥이죠. 핏줄에는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피가 흘러야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떤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맥 색깔이 어때요? 펄해요. 그쵸?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푸른색과 흰색이 서로 색채 이미지가 색채 대비를 이룸으로써 선명한 인상을 주는데, 그 선명한 인상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했습니까? 그렇죠. 생명, 생명력, 생동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자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런 정맥이 바르르 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르르 떤다라는 거는 이제 보시면 이 핏줄에 피가 막 힘차게 돌면서 막 이렇게 떨리는 것을 얘기를 해. 피가 힘차게 돈다라는 얘기는 고혈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봄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기운이 어떻게 나가는 것을? 퍼져나가는 것을 형성하는 거예요. 퍼져나감이라고 길게 쓰기 싫으면 전파라고 쓰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봄의 생명력이 이렇게 전파돼가는, 퍼져가는 모습을 형성화하고 있어요. 마치 이렇게 바르르 떨리는 그런 것처럼. 자,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이 이제 내려오는데, 그 눈이 이 관자놀이의 푸른 정맥을 이렇게 쓰다듬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달고 내려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레드불이 아니에요. 자, 이 눈이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응결된 수증기가 중력에 따라서, 중력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서 내려올 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날개를 달고 날아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법이 사용되었죠? 생물이 아닌 것은 생물인 거죠. 그렇지, 활용법. 자, 활용법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업이 뜨거워서 불자동차가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활용법이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와 샤가레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포근하게 이렇게 푹 덮었어요. 그렇다면 이 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이미지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모든 세상을 하얗게 덮었어. 폭 안고 있어. 그렇지, 포용력. 와, 그 다음에 얼룩덜룩한 다양한 색상들의 것들이 다 하얗게 돼버렸어. 얼룩덜룩하고 지저분하고 여러가지 색깔 나누어져 있던 것, 분열되어 있던 것들이 하얀색으로 다 어떻게 되었어? 뭐 통일, 통합, 또 융합, 뭐 또 하얀색이야. 더러운 것이 하얗게 정화되었어.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생명력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봄이라는 녀석은 되게 따스하게 포용력을 갖고 있군 이라는 것 계속 이어집니다. 자, 3월에 눈이 오면, 3월에 눈이 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서울에는 흔치는 않아요.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흔치는 않아요. 근데 강원도 가면 되게 흔하고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14, 15,
15명을 제외한 분들께서는 이제 곧 국가의 부름을 받게 될 텐데, 국가의 부름을 받았을 때 만약에 강원도로 갔다가 배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많이 반성을 해보셔야 돼요. 뭔가 죄를 지어서 강원도로 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선 그딴 동네로 갔다가 배치가 될 리가 없어. 랜덤으로 돌렸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강원도에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도에 가면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훈련을 나갔었는데 아직도 날짜도 기억해. 식목일이었거든. 눈이 왔어요. 4월 5일인데 눈이 왔어요. 이제 산에서 텐트를 까고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분명히 전날 봄이잖아. 4월이잖아. 우리가 항상 푸게 겁나 펄럭었어. 그러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텐트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텐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선임이 이제 그 텐트에 이거 면에 닿아서 차가워서 깼나봐. 그래가지고 야이씨 이거 뭐야, 내가 어저께 그 나뭇가지 되게 똑바로 해놓았지 않으니까 이게 나뭇가지를 대가지고 이렇게 딱 공간 확보를 해놓는 건데 나뭇가지가 다 부러져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튼튼한 걸로 하라니까 해가지고 새로 구해오겠습니다 하고 딱 문을 열었는데 하이. 분명히 어저께까지 우리가 항상 푸르게였는데 하이! 유병장님 눈이 왔습니다. 일병 때 유병장님 눈이 왔습니다. 아니 개소리 하지 말고 이 새끼야 빨리 나무가 눈이 왔습니다. 유병장님 아이씨 하고 열어. 똑같아요. 4월 5일날 눈이 왔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요지 같은 놈. 그래가지고 우리는 처음에는 신났어. 왜? 눈이 왔으니까 훈련 못하겠지? 라고 하면서 일찍 복귀하냐. 원래는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전날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야이씨 신난다 그러고 있었는데 대대장이 되게 신났어요. 야 눈이 왔으니까 산이 불날 일 없잖아. 그냥 있는 거 다 쏴 라고 해가지고 그게 전투 사격 훈련이었는데 갖고 간 총탄을 다 쐈어요. 싹 다. 주워야 되지 않아? 응? 쏘고 다 주워야 되지 않아? 탄피 바지로 봐주면 되고 날아간 거를 우리가 왜 줬습니까? 너 임마 사람 쏴가지고 한 다음에 총알 그거 뽑으러 갔다 오냐? 근데 재수없게도 저는 기관총병이었어요. 그리고 중대에 기관총이 하나, 둘, 셋, 넷, 12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군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 그 중에서 나가는 총이 3대예요. 총이 12대가 있는데 3대만 발사가 돼. 그러고 나서 그 중에 하나가 내 거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대도 쏘다가 보니까 탄이 걸려서 망가졌어. 내 것만 자꾸 나와.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대대장이 다 소모하라고 했는데 걔들 용탄을 내 쪽으로 다 계속 하나씩 갖고 와. 개인당 300발씩 줬는데 내 거 300발 쏘고 있는데 계속 안 줄어들어. 계속 추가가 돼. 저 혼자 한 2000발 가까이 쐈어요. 거의 2000발도 넘게 쐈지. 2000발 넘게 쐈어요. 처음에는 이야 막 그러면서 신나게 썼어. 야 이게 총 쏘는 맛이지 라고 하다가 한 1000발 넘어가면서부터는 야 2000발 넘어가면 그냥 어떻게 쐈냐면 그냥 이러고 쐈어요. 야 그래 나중에 그렇게 다 쏘고 났더니 총 안에가 다 마탱이가 갔는데 그러고 나서 훈련 끝나고 가서 제 바로 위에 선임이 그 기관총 가진 최 선임이었어요. 내 밑으로 집합? 해가지고 겁나 막 그랬어요. 저는 저래. 왜? 내 총 잘 나가니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포용력과 정화를 갖고 있는 봄과 연결되는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냥 좀 뭐랄까 심심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진 내용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렇지만 설명을 하지 않으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사나이 나왔다가 관자놀이 나왔다가 뭐 이렇게 되면 되게 어떻죠? 이질적인 이미지들이죠. 아까 전에 우리가 보기에서 봤던 것처럼 어떠한 이미지들? 이질적인 이미지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 병치가 되고 있어. 자 마지막 부분
3월에 눈이 오면 샤갈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자, 이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원래 겨울에 열매가 열리던가요? 아니죠. 겨울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가을에 맺히기 시작해서 뭐 겨울 동안 숙성이 되는 애들은 있어도 겨울에 새로 만들어지는 애들은 없어.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겨울 나무들은 그렇다면 말라붙어서 쪼그라들어서 무엇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오케이, 그쵸? 이 녀석들은 메마른 생명력과 연결이 돼요. 근데 이 메마른 생명력들이 바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뭘 회복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죠. continue 라고 하고 있을 때 인서트 코인을 해서 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력 회복이 되고, 그 밤의 안악들은 그의 제일 아름다운 불도 이쁜 불이 있고 뭐 못난 불이 있나요? 여기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불이라는 건 생명력과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불이라는 거는 상징성이 극과 극이에요. 이 불을 통해서 뭔가 태우고 없애버린다라고 하면 소멸과 파괴와 죽음 이쪽이 연결되지만,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어떤 온기를 만들어내고 빛을 만들어낸다라고 그러면 생명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라고 하는데, 이 안악이라는 단어와 아궁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공간이 이국적 환상적 공간인 곳에서 어떠한 정서의 모습이 드러나요? 토속적인, 그쵸? 모습이 드러나요. 아궁이하고 안악은 사실은 샤갈의 마을에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샤갈의 마을에 있으려면은 그쵸? 하이디나, 그쵸? 알프스 소녀는 또 스위스잖아. 자, 어쨌든 그렇다 칩시다. 그거나 아니면 아궁이 말고 오븐이나 이런 게 있어야겠지, 그쵸? 근데 아궁이와 안악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한국적인, 토속적인 정서로 마무리를 짓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토속적인 정서는 아까 전에 3번 보기에서 읽었던 뭐와 연결이 돼요?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문제를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1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1번,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표지라는 거는 어떤 내용을 표시하는 혹은 지시하는 어휘를 표지라고 해요. 표시하고 지시하고, 그렇죠? 그래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가 부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융희 인연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그 시대를 나타내는 것이 있어. 나이는 계속 몇 월? 3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답은 1번. 1번이 답인 게 제일 좋아. 왜? 2, 3, 4, 5번 안 읽어도 되죠. 물론 이거는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오는 애들이 얘기고요.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오는 애들은 1번이나 2번이 답인 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 걔들은 뒤에 거 안 읽어요. 왜? 내가 보는 게 답이니까. 되게 재수없다? 아니요. 걔들은 정답이 왜 정답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답이 왜 정답인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이게 왜 틀렸지? 이게 왜 틀렸지? 라고 오답을 건져내는 거를 선호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거는 보통 2등급까지 혹은 아니면 3등급까지 정도예요. 그것보다 더 상위로 올라가려면 오답을 덜어내는 것보다는 왜 정답이 확실히 정답인지를 건져내야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번이나 2번인 경우에는 답이 뒤에 거 읽을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답이 1번이야. 그러면 내가 이게 확실하다라는 내 실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2, 3, 4번 안 읽는다니까? 왜? 1번이 반드시 정답이라는 확신이 있고 확실하니까. 근데 혹시나 몰라서 2번, 3번, 4번, 5번 읽는 순간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게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점수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더 웃기는 건 아니야 그래도 1번이 맞아 라고 했다가 혹시나 나중에 시간이 남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는 건 별표나 세모를 해놓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답 체크할 때 꼭 눈에 그게 거실리죠. 4번인 것 같아요. 네, 틀렸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왜 정답인지를 아는 것이 이제
3등급 초반에서 1등급까지 올라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 전까지는 오답이 왜 오답인지 걸러내는 게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정답이 왜 확실하게 정답인지를 골라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도 줄고 점수도 올라가고. 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2번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서사적 사건. 자, 과거 시제를 사용하면 가예요. 나는 눈이 온다, 바르르 떤다, 덮는다 라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2번 거죠. 3번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둠으로써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야, 시가 주관적이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서술이죠. 그렇죠? 2번 거죠. 3번 거죠. 4번 아무런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해서 비극적 상황, 그거는 가만. 그렇죠. 거죠. 자연물을 살아있는 대상으로 묘사하여 나만. 그렇죠. 네, 거죠. 2번 문제.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정리해드렸던 그 A, B, C, D, E에서 눈에 띄는 것만 적용해보면 돼요. 자, 제가 A 부분에서 적용해드렸던 거, 중시해드렸던 거 뭐 있어요? 청각의 시각 화각, 음산한 분위기였죠. 1번. 그렇죠? 그대로 나와있죠? 그렇게 적히면 돼. 애초에 읽을 때 그걸 해놨으면 이거 문제 이런 게 있었나? 읽을 필요가 없어. 응, 있어. 꺼져. 바로 나온다. B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와 뭐가 뭘 이룬다 라고 얘기했는데 B 부분 앞에 1년의 시대적 분위기와 한 단어만 얘기할게요. 맨 앞에 써드렸는데 대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대비. 오케이, 꺼져. 그 다음에 3번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자, 어머니는 어땠고 아버지는 어땠고, 그거 무슨 법이라고 제가 얘기해드렸죠? 대꾸법. 대꾸 형식을 활용해서 꺼져. 그 다음에 D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출생에 대한 감정을, 제가 D 정리해드렸죠. 출생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복이 된 단어가 제사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장면 서술을 통해서 탄식과 안타까움을 얘기하지 감정을 나타내진 않아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A, B, C, D, E. 제가 작품 해석을 할 때, 작품 해설을 해줄 때 중요하게 여겼던 거가 정리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사실 아주 10초 컷이에요. 10초도 안 걸려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제 애들이 그거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급해서 빨리 읽어야지 라고 하면서 빨리 읽어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이쪽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 나서 문제를 봐. 아무것도 없으니 다시 봐. 하나씩 일일이 확인을 해. 그러다가 풀어. 이게 빠를까요? 처음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운문문학에서의 포인트들을 신경 쓰면서 체킹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가서 문제 하나당 진짜 빨리 풀면 문제 하나당 3초씩이에요. 어느 게 더 시간이 효율적이죠? 후자예요. 이거 아무리 빨리 읽어봐야 여기에서 다시 하나씩 대조해보면서 확인하는 그 짓거리를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체킹이 다 되어 있는 걸 하나 하면 금방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는 아까 전에 봤으니까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는 읽었으니까 1번 샤가리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표현한 것이군. 맞잖아요. 그 다음에 3월에 눈 봄을 바르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뭔가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림 속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를 봄의 생동감. 자, 생동감. 왜 생동감이야? 제가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야? 생명. 생명력이란 말이야. 생동감을 가지고. 맞아. 3번 날개, 하늘, 지붕, 불뚝.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까지는 맞아. 근데 날개, 하늘, 지붕과 불뚝은 시각적 이미지예요. 무슨 공간각적입니까? 그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색채 이미지로 활용했죠. 자, 14쪽 숙제, 15쪽 숙제, 16쪽 숙제. 자, 17쪽으로 넘어와서 가는데
여러분들 시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랑은 금요일날만 만나죠. 일주일어치로 너무 적잖아, 그치? 이따가 조금 더 내주도록 하고요. 뭐, 자 보시면 내 성격 아니라서 그래. 일주일 동안 해결 못할 정도로 내주는 그런 못된 사람은 아닙니다. 저라면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수준을 내줘요. 네, 쌤 일학을. 어? 쌤 일학을. 제이지 말귀를 정확하게 알아들었고 내 기준으로는 이제 살펴볼 질문은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예요. 이름이 되게 정겹네요. 자, 아침 이미지 1이라고 되어 있어. 그렇다면 여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1이 있으면 2도 있고 3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연잡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침이라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제재가 되는 거야. 주요 소재가 되는 거고요. 자, 이미지라고 나왔으니까 이 시는 무엇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겠구나? 심상, 그렇죠? 시각적 표현, 뭐 청각적 표현 등등등의 심상을 활용했구나. 혹은 아니면 비슷한 표현으로 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에서 건져낼 수 있는 건 아침이라는 것을 메인 소재로 삼은 아침에 대한 심상 혹은 감각적 표현들이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제목에서 그 정도 정보만 얻고 들어가도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다 뭐의 모습인 거야? 화자가 느끼고 있는 아침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자, 보입시다.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자, 이건 낳고가 맞아요. 감기는 낳는 게 아니야. 자, 그런 거 쓰지 마. 왜 국어를 잘 해야 되느냐 하면 솔직히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언어 사용을 하거나 문자 사용을 할 때 순간 기분이 툭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기초적인 수준의 문법이나 어법을 틀렸을 때예요. 그렇죠? 빨리 감기 나라든지 아니면 일해라 절해라 하지마 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 보는 순간 이 새끼 뭐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초적인 수준의 어법과 문법은 지켜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과 앞으로의 연애사업에 있어서의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국어는 여러모로 도움이 돼요. 다만 저처럼 너무 직업병에 걸리면 슬픈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띄어쓰기랑 저는 좀 거슬리는 것마다 다 얘기를 했더니 내 맞춤법이 거슬리는 거야? 내가 거슬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길래 맞춤법인데? 라고 했더니 결국 내가 쓰는 맞춤법인 거잖아 라고 하더니 화가 나서 서로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쌤 선거 때 구분하고 잘. 닥쳐! 보시면 어둠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제가 부정적인 시어로 갖다가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만 요 시에서는 제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긍정적인 시어라는 얘기야. 왜? 이 어둠은 뭘 낳느냐 하면 새를 낳고요. 그 다음에 돌을 낳고요. 그 다음에 꽃을 낳는다라고 얘기해서 무엇인가를 낳는다라는 얘기는 낳기 전에는 뭘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케이, 그렇죠. 잉태를 하고 있는 모습이야. 이 어둠은 생명 혹은 뭐 만물을 잉태하고 있는 시간을 얘기해. 왜 만물이라고 또 표현을 했느냐 하면 자, 새는 동물이죠. 돌은 어떤 사물이에요. 꽃은 식물이죠. 그래서 이게 만물이에요. 동물과 사물과 식물을 다. 사실 새 하나, 돌 하나, 꽃 하나가 아니라 새와 돌과 꽃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얘기하려고 했어. 무슨 법? 그렇지, 대륙법. 이 사용되어 있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둠은 되게 생명을 잉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출산, 생명을 내어놓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아침이면 이제부터 뭐가 시작돼? 이 화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화자가 느낀 아침 이미지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돌려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자,
아주 새까만 밤이다가 이제 해가 막 뜨기 시작하면, 이제 햇살이 막 퍼지기 시작하면 어둠이 그 햇살이 어떻게 돼요? 밀려나요. 밀려나면서 어둠 속에 들어가 있던 건물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도로들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그 빛의 영향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 마치 어둠이 뭐 어떤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돌려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빛이 이렇게 오면 야 여기 건물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땅도 여기 있어, 원래 있었어 라고 이렇게 다 내어주고 있어요. 그래 놓고선 그 밤을 지배하던 어둠은 낮에는 아침이 오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땅 위에 굴복한다. 뭘로만 남아있죠? 흔적. 아, 흔적은 아닌 것 같은데. 흔적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어둠이 밤에 온 세상을 덮고 있던 어둠이 낮에는 뭘로만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림자로만 남아있죠. 땅에 붙어있는 작은 흔적으로만 남아있죠. 그걸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나서. 이런 뜻입니다. 와, 자. 좋다. 아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다음 주에 요거는 제가 진도를 나갈 부분이니까 진도를 나가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어디까지 풀어오시면 되냐면 19쪽까지 풀어오시는 게 숙제가 됩니다. 네. 그러시면 돼요. 아유. 고생들 했어요.